자, 이제 시장 킥을 봤으니까, 이슈 킥을 봤으니까 시장 킥, 네, 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 오늘 금요일 함께 할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뒷북을 올려봅시다. 유리기판. 뭐 당연한 예상일 수 있죠. 삼성전자는 뭐 가만히 있겠나, 직접 뛰어들겠다. 그게 뭐 차세대나 미래의 먹을거리가 되고 그 길이 명확하다면은 또 HBM처럼 놓칠 수는 없으니 뭐 놓쳤다고 어쨌거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판단이 조금 어긋났잖아요. 전략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기판도 먼저 뭔가 이제 뛰어들어야겠다라는 공언을 했더니 삼성전자는 실제 별로 주가는 힘들어하는데 관련 기업들 별 관련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사실은 아니 뭐 좀 이따 치고 제가 가봅시다. 굉장히 그 이야기를 한 게 삼성전자가 자기 주가 빼고는 다 잘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AI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뭐 삼성전자가 말을 하면 터지는 법이죠. 근데 네. 이것도 참 투심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기업들 어떤 뭐 로봇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도 뭐 시큰둥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투심이 좀 녹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께서 너무 뿔이 나가지고 이 관련 종목들에 좀 화풀이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관련 종목들이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공략을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사실 수급 동향을 분석한 기술적 분석이죠. 근데 투자를 진행할 때는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산업 동향이랑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HBM을 놓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HBM이 부각받았던 게 2022년 후반기, 2023년 후반기랑 2024년 상반기였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부터 폭발적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를 실적 발표를 따돌렸고 3분기 실적 발표마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을 SK하이닉스 HBM만 추월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든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봤고 삼성전자가 실적 향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봤고 정말 로봇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해낼 수 있냐 없냐라고 문의를 주신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HBM도 원래는 SK하이닉스랑 이 기술력 격차가 6개월밖에 안 난다라고 저는 믿고 있었지만 이제 기자분들이 쓰시는 애널리스트분들 쓰시는 그런 논평을 보면은 약간 HBM 기술력도 9개월 이상 차이 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언론 플레이를 움직이는 종목들을 사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매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줬을 때는 이제 좀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사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제가 수급 동향을 찍어보니까 필옵틱스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지금 시세가 10% 이상 나온 종목들 매매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데 유리기판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아직 나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랑 손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뭐 LG라든가 뭐 SK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누가 먼저 유리기판을 명확하게 만들어내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 기업들이라고 하면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또 하나 뭐죠? YC캠? YC캠은 제가 잘 모르겠고. 자, 그런 관련 기업들, 사실 이게 관련 기업은 이제 유리 기판에 관련된 장비는 지금 현재 노출된 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TGV라고 하는 구멍 뚫는 거, 드릴링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팅 하는 거 하고, 요 두 가지 장비에 물론 뭐 표면을 갈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잘하는 게 유리를 휘는 기술. 그러니까 UTG 같은 울트라 스팅글래스 뭐 우리 그 폴더블 폰에 이제 접이식 할 때 그 접는 유리에 관련된 기술이 좀 있어서 막 이렇게 산 같은 걸 쫙 주입하면은 유리가 약간 말랑말랑해지거든. 그런 게 있어요. 네. 실룩산 같은 거. 죄송합니다. 좀 아는 척했지만. 그런 것들의 기술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필옵틱스가 시세는 제일 강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김시은 팀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뭐 사실 지금 뭐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 뭐 실제로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들이 본업에서의 업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반도체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나왔던 기술은 아니고 한 20년 정도 진행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상용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빅테크 쪽에서 유리기판을 또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 지금 유리기판도 하고 있는데 라는 내용들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의 선반영인데 과학의 선반영. 네, 그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어떠한 구체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단순히 테마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실체를 정말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KC라든지 삼성전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는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C는 그래도 자회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기술력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양산을 준비 중이다 혹은 어느 이제 뭐 코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접촉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붙으면서 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가 매매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이런 어느 정도의 내용들만 엮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네. 저 역시도 매매에 대한 관점에서 보기엔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항상 1등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네.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규모들보다는 공장을 지어야 하고 그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단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로서는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TGV라는 이 핵심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우위에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거기에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군 내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필옵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높으나 현재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눌렸을 때 사시면 됩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필옵틱스가 눌리게 되었을 때 다른 종목군들 역시 함께 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필옵틱스를 대장주로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SKC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뭐 상용화가 조금 더 발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쪽은 네. SKC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 대한 이슈가 붙게 되면서 삼성전자 연관되어 있는 기업 누가 있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또 이제 나중에 이슈가 붙고 하반기 들어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SK그룹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후발론 SKC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당사 기업들 해당에 직접 관련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냥 연관성 있는 후단의 그 기업들은 이제 호응도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강한데 실체 구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위치인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인텔이 먼저 유리기판 이야기를 좀 지난 해에 꺼내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커팅 장비하고 TGV 장비는 사실 한미반도체에도 이 커팅 장비가 있거든요. 장비도 다 있고 월등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회사는 이렇게 막 떠들어대지는 않죠. 지금은 워낙 그 본딩 장비,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본딩 장비들이 뭐 주력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필옵틱스, 한미반도체, 탑 엔지니어링 세 군데가 아마 테스트로 인텔에 들어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뭐 실제 인텔이 지금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요즘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유리기판 또 다루기에는 너무 뒷북인 것 같아서 요 정도만. 네, 뭐 새로운 아주 센세이션이 있지 않으면 그죠? 매매 관점으로 관심주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밸류체인 관련해서 분류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뭐 필옵틱스나 YC캠, 뭐 캠트로닉스 이 정도 되면 됐고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 이제 감광에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보니까.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어떤 SK나 삼성전자 관련 있는 밸류체인이나 장비에서 관심이 있다가 요즘 투자 인사이트가 이제 포토 레지스트로 옮기고 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YC캠이 단기적인 변동성 보여주면서 동진세미캠이 오늘 플러스 4%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동진세미캠 또 우리 앵커님 또 좋아하시니까 동진세미캠 저도 유심히 좀 보고 있고 아니요, 그 움직일 때 뭐가 이슈가 있으면 좋아하지 무조건 좋아하진 않아요. 그때도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의 2년 넘게 째려봤는데 안 움직여서. 그러니까 뭐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거를 실체를 내놓으면은 이 회사 따박따박 뭔가 이 약속을 이행하는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막 얘기해놓고 숫자 다 어긋나고 뭐 실체도 안 나오고 이러면 좀 별로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거죠. 네, 동진세미캠 아니, 열심히 해야 돼요. 동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뭐 재무제표 보고 주가 수익이 워낙 낮은데 안 움직인다고 그때 아쉬워하셨던 말씀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기억나가지고. 또 접근할 수 있죠. 네, 저는 그래가지고 뭐 삼성 밸류체인이랑 SKS 밸류체인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좀 낄 수 있는 종목 좀 태성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태성? 네, 태성을 저는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SKC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유리기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앵커님께서 인텔과 AMD 말씀해 주셔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인텔이랑 AMD 같은 경우도 이미 3년 넘기 이전에 유리기판 사업을 진출하겠다, 뭐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앵커님 말씀대로 구체적 언론 플레이 안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SKC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파일럿 제품 만들고 2027년까지는 양산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내 기업들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가장 좀 선두적인 위치에 있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태성 같은 경우는 PCB 기판 관련 종목이라서 이제 PCB 기판 공정에 들어간 습식 장비하고 PCB 외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미 파일럿 제품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봤을 때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과의 조율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공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공시가 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기술적 위치를 보더라도 뭐 필옵틱스나 뭐 YC캠이나 이런 종목도 어제 뭐 상한가 갖고 오늘 추가적으로 10%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태성이 그 뒤를 쫓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얘기는 이 정도 하죠. 뭐 어제 너무 조금 노출된 뉴스에 좀 많이 휘둘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흥분은 좀 가라앉히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다 대놓고 뒤에서 같이 와 뒷북치면서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혼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여튼 되게 어려워요. 뭐든지 다 어렵긴 한데 유리의 물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막 그 반도체도 똑같지만 이온을 막 때려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온이 불균정하면은 또 뭐 뭘 또 해야 되는 작업들 그런 장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정화도 시켜야 되고. 하여튼 그래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폴더블 폰에 유리 접는 것도 지금 완전하게 접히지가 않고 뒤에 이렇게 폴더블 폰 보면은 약간 물방울 힌지라 그러죠.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유리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리기판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드리고서 좀 공격적인 매매를 권해드리는 편인데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리기판 상용 시점이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폴더블 폰 나왔을 때도 정말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접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들 이 물방울 힌지를 껴가지고 그나마 접히는 거에 대한 구부러놓는 때문에 거죠. 구부리는데 국한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유리기판에서 뭐 꿈의 기판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확실하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부담 매도에 임하가 하고 있고 네. 유리기판을 도입할 때 공정이 누가 들어갔는지랑 이제 적합성 테스트 그렇죠. 그다음에 효율, 뭐 산율 이런 것들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 그래도 선택은 하셨으니까 김시은 팀장은 SKC를 네. 아까 주셨고 그다음에 태성은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SKC 뭐 추가로 없으면 다음 건 뭐. 네,
그냥 앞서 이야기를 했던 그대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상용화 내용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삼성전기 혹은 삼성전자가 뛰어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구체성이라든지 혹은 수율단에 대한 부분들 현재 유리기판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데 다만 많은 기업들이 계속 유리기판 한다라고 하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들 그런 파이 자체는 제한적인데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나마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쪽 혹은 어느 정도의 이슈성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실리콘 기판에서 웨이퍼에서 유리로 왜 갑자기 이게 실리콘으로 해놓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웰 뭐 발열 이슈 하잖아요. 적층을 엄청나게 고단으로 쌓고 때로 막 이렇게 직접 하다 보니까 열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리콘의 열 전도성보다는 아마 유리의 열 전도성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를 지금 대체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맞지 않을까? 또 주제 넘게 제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해요? 네. 일단은 유리기판 그때 시제품을 들고 오셨다는 분들 계셨는데 이렇게 뽀각 부러지는 장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도 뭐가 부러져 뭐야? 기판이 부러졌습니다. 그때 중소기업이었는데. 뭐 주성엔지니어. 네, 근데 이제 SKC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유리기판 그 주황색을 이렇게 들고는 계셨지만 흔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공학도 이제 화학공학도 아니다 보니까 뭐 열 전도율이 괜찮고 어떤 열 이제 전류의 훼손이 덜하다 이런 부분도 맞지만 그걸 우리가 가시화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에 공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굳이 보시겠다면 유리기판은 원판 업체에 아까 얘기했던 코닝, 그다음에 뭐 아사히글라스, 뭐 이런 글로벌 업체들의 주가도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저기 원판 많이 팔려. 그러면 이게 진짜로 뭔가 수율도 좀 올라가고 상용화라는 것들로 근접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국한된 국내 시장만 보고 시세 올라가면 자꾸 사고 싶거든요. 올라가네 또.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킥으로. 아까 김주정 아나운서가 바이오 얘기를 해줬는데 철저하게 분석을 해달라고 어떻게 이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까?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상승하는데 배경은 뭘까요? 일단 좀 실적 발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삼성바이오스 관련했을 때는 저는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삼성바이오스 실적 발표 잘했네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뭐 추가적인 증설 뉴스나 수주 뉴스가 꾸준히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이제 삼성바이오스 자체 투심도 개선이 됐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을 개선시켜준 뉴스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국채 금리가 이제 4.6%에서 4.4% 내려온 것은 익히 보고 있었는데 많은 뭐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뉴스에서 다뤘는데 투자분들께서는 뭐 AI나 로봇 이쪽으로 관심을 두셨던 것 같아요. 지금 뭐 AI나 로봇 같은 경우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 단기 차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AI랑 로봇이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면서 이제 실적 호실적 발표한 뭐 건설주라든가 뭐 전력설비라든가 방산 뭐 이런 쪽으로 움직였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뭐 알테오진이나 유한양이나 삼성바이오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봤을 때 ADC가 생각보다 좀 강하진 않고 바이오시밀러랑 CDMO가 굉장히 좀 강한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뉴스를 찾아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생물보안법을 올해 다시 재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보면은 제가 어떤 뉴스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을 CDMO 기업들을 1등부터 10등까지 봤었는데 우시바이오가 1등이었고요. 삼성바이오스가 4등이었는데 격차가 크지 않더라고요. 점유율 격차가.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스가 2024년 잘했고 2025년 실적 잘 나올 거다라 보고 있고 글로벌 전방 기업들한테 수주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송도의 4공장, 5공장도 증설 뉴스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스가 혹시라도 4등을 넘어서 우시바이오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 기대감이 좀 삼성바이오스 주가가 좋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데 실적 때문인가요? 어제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물론 이제 기대는 했죠. 기대는 했긴 했는데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는 미국 쪽에서 그렇게 영업이익이라든지 판관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았다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그에 대한 부분들이 뇌전증 시장에 대한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의 비중 자체가 미국에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미국 쪽에서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에 앞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쟁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진출이 좀 가속화가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사실 이 기업이 유통주식 물량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SK바이오팜이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슈가 워낙 좋고 또 이제 실적이다 보니까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스토리도 괜찮고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정도로 인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어제 너무 급등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접근을 하려면은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시라면 좀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금리, 시장 금리, 뭐 기준금리는 좋죠. 금리하고 성장주의 역계 상관관계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까지 풀어야 되나? 네, 뭐 국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얄팍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가 될 건데 횟수는 한 2번에서 3번 사이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물가 지표랑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미국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랑 이제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 보통 미국을 보통 따라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 금리는 이꼬르 좀 미국 금리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2점대 후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 잡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가장 리스크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놓고자 자본 조달 얼마나 할까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만들어서 국채를 막 과다하게 발행했을 때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 수준만 유지해 줬을 때는 네.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되거나 인하가 됐을 때는 좀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좀 이연이 될 거다, 이제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고용 지표가 은근히 좀 잘 나와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국채금리 타겟 목표를 얼마나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연준 점도표에서는 2.5%를 잡고 있는데 너무 아마 옆으로 가는데 네, 지금 매크로로 가버리면 안 네, 돼. 올해 시장이 2.5%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네. 있고 기준금리를 한 번에서 2번 정도 인해줬을 때는 제약바이오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야 됩니다. 네, 사실 뭐 매크로 금리 얘기 들으면 너무 노바디. 이 시장 이슈킥이 나왔으니까 킥을 잡아야죠. 킥은 뭐예요? 종목으로는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바이넥스. 있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들 물론 실적에 대한 영향 때문에 움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저는 CDMO 쪽에 대한 시장 성장 기대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온코크로스도 그렇고 의료 AI도 그렇고 지금 AI와 의료가 결합하게 되면서 뭐 신약 개발에 대한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면 결국 제조사 쪽에 대한 관심 역시도 함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이자 대장 역할하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그럼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역시도 함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넥스 역시도 한 또 이제 미중 패권 관련했을 때 지난 하반기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변동성이 나와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들을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윤 팀장은 바이넥스. 손현호 팀장은 네, 저는 오스코텍 소개드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2개씩이나? 원 플러스 원이요? 네, 종목 자판기 컨셉이니까.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 뉴스 나왔고 유한양행 이야기 나왔고 유한양 호실적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유한양이 호실적 됐을 때 그에 비례한 종목 오스코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유한양에서 렉나자가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렉나자가 이제 정맥 주사형이 아니라 이제 SC 제형 피아 주사형까지도 이제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판매 매출이 증가했을 때는 그만큼 오스코텍도 그 비례해서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 4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렉나자랑 병용 투여하는 렉나자 모멘텀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렉나자의 원
이 신약을 개발한 제노스코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올해 IPO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유한 파이프라인을 미국 암마켓 AACR에서 6월 달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알츠하이머 신약도 이번에 좀 기술 이전 상대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기대됐을 때는 수익 관점 보고 단기전 슈팅은 6월 미국 암마켓 이전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 외에도 각가지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정주 관점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오스코텍이 아닐까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장 킥 이슈킥이었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종목 자판기 손연호 팀장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